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시에서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물건 하나 보고 왔는데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 인근에 자리 잡고 있고요. 위치적인 부분은 조금 빠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재매각 사건인데요. 지난 회차에 낙찰을 받으셨다가 대금을 미납한 사건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이 사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현장 영상을 보고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는 주택은 이 주택이고요. 1층에는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층 필로티 부분의 주차는 한 5대 정도가 가능해 보이는 현황이고요. 네, 여기가 아마 거실의 창문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건물의 우측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LPG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기 LPG 가스통이 크게 위치해 있고요. 건물 외관은 이러한 모습인데, 네, 전면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인근에는 상당히 조용한 마을인 것 같아요. 네, 근처를 보면 이렇게 옛날 전원주택들이 보이고 있고요. 저 뒤쪽으로도 이렇게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처로는 다가구주택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네, 건물 출입구로 들어가는 문은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건물의 측면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 뒤쪽으로 가도 주차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주차 공간은 아니고요. 그냥 필로티 기둥으로 되어 있네요. 건물의 후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층짜리 건물로 보여지는데,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로 들어오면 이렇게 왼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고요. CCTV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편함은 이렇게 건물 내측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이제 걸어 올라가면서 한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미줄이 좀 많이 있는 모습인데요. 건물 내부는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먼지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2층에는 이렇게 201호와 202호 두 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특별한 내부에 화장은 없는데 외관은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도 301호와 302호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4층은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401호 이렇게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좀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 말고는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내부인데요. 엘리베이터 내부도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건물의 전면의 사진입니다. 1층은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4대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면으로 보이는 이 두 개 호실은 201호와 301호인데요. 투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거실의 창문으로 보여지고 거실 창문 기준으로 북서양입니다. 4층 주인 세대 창은 이 조그만 창 하나로 보이는데요. 아마 화장실의 창으로 추정이 되고요. 건물 측면의 사진인데요. 건물의 외관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도 건물이라 외관은 아직 상당히 깔끔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LPG 가스통을 놓고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진입로에서 바라본 건물의 사진인데요. 지금 이쪽 방향은 3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2호와 302호의 창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쪽 거실 창문은 남동향을 보고 있어서 햇볕은 상당히 잘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쪽 부분은 4층 주인 세대의 거실 창문입니다. 네, 다락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다락에서 사용하는 테라스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을 봐도 특별하게 위반이라든지 죄시의 물건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건물의 4층을 좀 보기 위해서 저 너머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는 건물이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이고요. 4층 다락에서도 이렇게 창이 좀 많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햇볕은 상당히 잘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이렇게 북한산이 위치해 있어서 상당히 조용하고 쾌적한 마을입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1호와 301호 같은 경우에는 투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면적은 13평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호 같은 경우에는 구획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조금 복잡하게 구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실 겸 주방이 위치해 있고 화장실은 한 개인 투룸 구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201호와 302호 같은 경우에는 16평 정도 나오는 3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3개가 위치해 있고요. 안방에도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공용 화장실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호와 302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돼서 3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3룸이 나오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봐도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4층의 도면인데요. 4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의 구조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주인 단독 세대입니다. 32평으로 되어 있고 방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위치해 있고요. 안방을 통해서 드레스룸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안방에도 화장실이 하나가 배치가 되어 있고 공용 화장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죠.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거실로 사용을 하고 이쪽이 주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도면상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부 계단을 이용을 해서 다락층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락 같은 경우에는 4층 주인 세대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 다락의 면적도 한 29평 정도 되는 상당히 넓은 구조의 다락입니다. 다락에서 이렇게 나가면 테라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구조이고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의 위치는 이쪽에 있는데요. 이 위성 지도로 보면 토지의 경계는 아마 이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 부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인근에는 이렇게 펜션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 좀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쪽에 이렇게 펜션도 보이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절도 이렇게 있고 북한산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전체적으로 축소를 해보면 아마 지리적인 부분은 좀 상당히 외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인근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상당히 쾌적한 느낌은 받았던 동네이긴 합니다. 그래도 주변의 편의시설들은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산 시내에서도 이렇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요.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거나 편의시설을 이용을 하기에도 조금 불편해 보이는 그런 위치이기는 합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72,102번입니다. 중복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복 사건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복 사건의 경매 신청자가 누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고요. 채권자는 이 땡땡입니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임차인이 지급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잠시 후에 이 땡땡님이 임차인인지 아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구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44-25번지입니다. 토지 면적은 75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133평 정도 됩니다. 매각의 조건은 재매각 사건이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14억 2천만 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되었고요. 최저가는 지금 49% 가격인 6억 9천6백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입차 진행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볼게요. 이 차인 2024년 8월 27일 날 매각이 되었던 사건인데요. 1등 낙찰 금액은 12억 9천3백만 원 정도 됩니다. 91%의 낙찰을 받아 가셨고요. 2등 입찰가도 12억 7천5백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대금 지급 기한인 2024년 10월 11일 날 미납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이차 기일인 11월 12일 날에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2024년 12월 17일 날 매각이 되는 물건이고요. 최소 입찰가는 6억 9천6백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2차 기일에서 미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입찰 보증금 9,950만 원 정도는 법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금액도 유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순위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사건이거든요. 제가 이제 매각 물건의 현황을 잠깐 살펴볼게요. 1층부터 4층까지의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은 필로티 주차 시설로 되어 있고 2, 3,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사항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고요. 가구 수는 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현황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층도 계단실과 현관으로 되어 있고요. 2층 2가구, 3층 2가구, 4층도 1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과 건축물 대장과 동일하죠. 승강기는 1대가 있고요. 주차는 5대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0년 11월 25일인데요. 한 4년 정도 된 주택인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 임차인의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렇게 4분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 배당을 못 받은 돈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데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4분의 보증금을 다 합치면 8억 4천 정도가 나옵니다. 8억 4천 정도가 나오고요. 8억 4천을 최저가로 작성을 해야지만 임차인들이 전부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2회차에 미납한 9,900만 원가량이 법원에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회차에 진행이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7억 4천 정도만 입찰가로 작성을 해주면 전회차 보증금인 9,900만 원 정도가 더하게 되면 8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전회차 입찰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7억 4천 정도 최저가로 작성을 했을 때에는 임차인들이 전액을 다 배당을 받아가고요. 맨 선순위로 경매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한 7억 5천 정도만 작성을 해주면 아마 모든 임차인들이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요. 명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최저 입찰가는 7억 5천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입찰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4분 외에는 2분이 더 있는데요. 이 2분은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명도 대상자이고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정땡땡님이 3억 6천만 원 정도의 채권으로 경매를 넣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사건 번호를 얘기해 드릴 때 중복 사건도 짚고 넘어왔었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복 사건의 이 땡땡님 채권 금액 1억 3천은 301호 임차인 이 땡땡님 이 1억 3천의 보증금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301호 임차인이 보증금 1억 3천을 받기 위해서 임대인 분께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지급명령이 확정 판결 나면서 그 판결을 원인으로 경매를 같이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복 사건이라서 2분 중에 한 분만 배당을 받아가면 무효로 기각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301호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2번째로 배당을 받아갈 것 같아요. 첫 번째 배당자는 202호 임차인이고요. 그리고 2번째는 301호 임차인분이 보증금 1억 3천을 받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등기부등본도 건물의 등기부등본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디스크로 보면서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주변의 실거래 사례를 검토해 볼 건데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2021년도에 12억 7천만 원의 거래가 된 사례가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거래 사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룡천을 넘어가면 2024년 11월 달에 단독주택이 10억 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이력이 있고요. 이 이력 말고는 특별한 거래 이력은 없습니다.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매매 사례도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인근의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월세 시세를 검토를 해볼 건데요. 근처에 이렇게 3건 정도의 월세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3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월세는 보증금 8천에 월세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35평, 아마 주인 단독 세대를 보증금 8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광고가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3룸이 보증금 1억에 월세 75만 원으로 광고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첫 입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구조는 이렇네요. 첫 입주라 내부가 상당히 깔끔하기는 합니다. 네, 이런 구조가 보증금 1억에 월세 75만 원에 매물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상 월세 현황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으로 보면 201호와 202호, 201호 같은 경우에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호 같은 경우에는 3룸으로 되어 있고요. 보증금은 1천만 원에 월세는 75만 원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3층도 2층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401호 같은 경우에는 투룸인데 면적이 한 35평 정도 되었습니다. 북층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보증금은 아마 조금 더 올려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월세는 이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의 합계는 5천만 원이고 월세는 38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저 입찰 금액은 제가 7억 5천으로 계산을 했고요. 제가 권리 분석 때 설명드렸던 8억 5천에서 전회차 입찰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경매 비용 한 1,000만 원 정도 대략 추가를 해서 7억 5천 정도로 잡았고요.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는 380만 원, 만실 기준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은 6.5% 정도가 나오는데요. 수익률이 6.5%면 그렇게 썩 좋은 수익률은 아닌데요. 그래도 인근에 공기도 좋고 한적한 도시에서 주인 세대 거주를 하면서 1, 2층에 임대를 주고 싶은 분들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주택이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